주가 평균 대비 2배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형적인 잡물가 효과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인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 경제는 낙관적이다라는 내용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준비 카드를 갖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오늘 진짜 주가 급락이 심한데요. 그동안 전문가들이 어떻게 잘못된 전망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복기해 볼까요? 네, 저는 그 연구위원이 아니고 논설위원이고요. 네, 사실 오늘 그 여러 가지로 나라 안팎에 이렇게 좀 어두운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그 국가적으로도 뭐 오늘 좀 이렇게 중요한 일정도 있는데요. 사실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는 한국경제TV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트럼프 취임 직후에 4, 5월 위기설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목이 아마 유튜브상에도 그대로 가져온 걸 가져왔습니다. 미국 경제 간세 부메랑갈 4월에서 5월 위기설. 그때 당시 그 국내 증권사 전문가들이 미국 주식의 수수료 제로로 해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는 이게 주식의 퍼머적이거든요. 해외 부동산에서 또다시 당한다 하는데 이때 위기는 기회다. 마이더딥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대로 주식을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투자 손실이 더 커졌을 겁니다. 마음이 상당히 아픈데요. 사실상 현금은 작년 12월에 주식이 좋을 때 원래법에 이렇게 시각대로 차익을 실해서 현금을 보유해야지 지금의 주가가 아직 어려지니까 사실 현금을 보유해라 이런 얘기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가가 떨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했죠. 이렇게 마이더딥이라든가 위기는 기회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고 국내증권사가 얘기했습니다. 아마 주가가 오늘 위기냐? 위기죠. 나스닥이 하루에 6%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안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나스닥이 하락폭이 한 20% 근접했는데요. 조정폭이 10% 보면 거의 이건 위기의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어제 국내 증시가 다른 때보다 좀 덜 떨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가 선방했다. 또다시 주식을 사라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미국 증시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지표상은 내일은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증시에서 보면 리질런스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우존스 지수가 한 1600포인트 떨어졌습니다는 절반 이상, 한 800포인트 이상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 이상 떨어졌는데요. 여기에 500포인트 이상 가야 미국 증시 리질런스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당연하겠죠. 근데 이렇게 주가가 조금 올라가면 사실 또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해서 마이더딥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요.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상호관세를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우리 방송에서 3월 30일이라 다뤘던 그 부분이 꼭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막을 갖고 그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시청자 여러분, 플렉시빌리티가 우리 국내 대부분 전문가들이 긍정적 의미로 봤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트럼프도 1990년대 개인적으로 만나본 사람인데요. 만나본 분인데요. 대통령이니까 분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증시 쪽에서는 주가를 이렇게 하도 떨어뜨리니까 사람이다. 그 이하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방송 관계에서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분의 본래의 그 속성은 남이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근로자들을 해방시킨다.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지옥이 되는 거죠. 그때 자막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유연성, 상호관세 부과하면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얘기했고 했지만 이때 4가지 원칙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호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이 원칙들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에 협상의 여지가 없다. 됐습니다. 예외를 두지 말아라. 예외 두지 않았습니다. 세게 밀어붙여다. 정말 세게 밀어붙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율이 54%입니다. 34%가 아니고 사실 어제 34%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월 4일 날 추가 관세 10% 때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월 4일 날 10% 때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34% 때려버렸으니까 54%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 정도 때렸습니다는 이게 그렇죠. 이 국가들이 뭐냐면 더티 15국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 집중 관세로 전방위를 때려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그 4가지 원칙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건 3월 30일부로 많은 사람이 상호 관세 부과일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flexibility라는 낙관적 해석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단어는 부정적 측면이 더 많이 갖고 있다. 코노테이션이 부정적 측면이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의 속성으로 보면 남이 좋은 꼴을 잘 못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해서 이 4가지 원칙이거든요. 이 4가지 원칙 공교롭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것을 좀 개인의 속성이라든가 이런 걸 참조를 해서 방송의 이미지 기술적배 떨어지니까 마이더 딥이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이 방송을 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얼마큼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누구를 공치다를 떠나서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로 각국의 움직임이 매우 빠른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쎄요, 보복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협상의 여지가 있으면 그만큼 사실 관세폭이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대응하는 겁니다. 자, 협상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대응하지 않을 정도로 세게 밀어붙이면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린 나는 대통령이거든요. 그 나라 국가. 그러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미국에서 세게 때리면 이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한번 앞서 그 캐스터가 얘기한 대로 다른 각도로 좀 보겠습니다. 자, 집중적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중국, 일본, 한국. 이거 뭐 자구책 찾아야죠. 동북아 3국 간의 신 FTA를 구상하는 상태고요. 영국은 10%뿐이 안 맞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국가들,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 맞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응을 해야죠. 하무라비 법전식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이 나오는 거죠. 캐나다, 멕시코, 사실 두 국가 간에 약간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는 이 국가들은 이미 사실 그 25% 관세를 맞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캐나다에서 협상의 여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 국가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이미 부과됐기 때문에 캐나다,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해서 USMCA, 새로운 미국을 제한 FTA를 협상을 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가는 거죠. 근데 기본 관세 부과,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든가 아르헨티나 10%뿐이 안 맞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트럼프에 다가가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각도로 지금 각국의 대응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가장 강하게 받는 국가가 이런 그 한국과 같은 더티 15국가, 그다음에 불공정 무역 21개국에 같이 겹던 국가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25% 중간이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미 FTA를 맺어서 제로 관세율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25%를 떼었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아마 최악의 상태를 맞았을 겁니다. 맞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지금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대응하는 각도를 이런 각도에서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 국가들은 미국의 상호 관세율은 대부분 가격 할증 정책이기 때문에 이 가격 인하 정책인 통화가치 절하로 대응하면 무력화되는 겁니다. 근데 벌써부터 중국이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한국은 대응이 없죠. 뭐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고 통수권자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근데 우리 권한 대행이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뭐 산자부 장관 훌륭한 사람이 간다 하더라도 협상 파트너가 맞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나는 모 증권사 회장입니다. 근데 이게 까꾸레 이랬네요. 김행코는 모 증권사 회장입니다. 나는 뭐냐? 자, 영업을 해야 되는 다른 증권사의 사원입니다. 그러면 회장이신 김대현 앵커가 사원인 한상춘 논설위원한테 가겠습니까? 협상 파트너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수권자가 빨리 저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거의 얘기만 됐지 대응하지 못한 거로 해서 그대로 사전에 아무런 지적 없이 그대로 맞은 거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판명이. 네.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지적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트럼프의 관세율은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대응할 수 있는 인내 범위 내에서 했느냐, 아니면 그 범위를 초래했냐에 따라서 각국의 대응 관계가 바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격이 맞는 카운터 파티가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시급하다는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자, 위원님, 그런데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 미국의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대응할 경우 미국 경제와 증시가 더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상 우리가 이것은 관세 부과에 따라서 국가 간 장벽이기 때문에 부가국인, 그러니까 미국이 되겠죠. 그리고 피해국인 다른 국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해서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와 잔물결 리플 이펙트를 보였습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는 부가국인 미국보다도 다른 국가에 더 큰 피해를 미친다. 그다음에 리플 이펙트는 부가국이 피해국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자, 경제에 대해서 분석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상호관세 부과 첫날에서 전형적으로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아니라 리플 이펙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미국의 3대 지수는 평균적으로 사실 다른 국가의 낙폭에 비해서 세계 모든 국가의 낙폭에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자, 한국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하락폭 마이너스 0.7입니다. 집중적으로 어떤 중국은 상해 지수가 0.3%뿐이 안 떨어졌습니다. 오늘 나스닥 하락폭은 5.97%나 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미국이 일방적으로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무슨 워터플레이입니까? 리플 이펙트죠. 근데 앞으로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미국의 경기 괜찮습니까? 이미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나스닥 같은 20% 정도 떨어졌거든요. 빅테크는 더 떨어졌거든요. 역자선 효과가 나오죠. 엔티바이러스 이펙트가 되면. 자, 민간 소비가 둔화되죠. 주가가 떨어지니까 미국 국민들은 소비가 둔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되는 거죠. 이러한 쪽에 매약화인 때문에 앞으로 미국 경기가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트럼프가 경기에 대해서 낙관론을 얘기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전혀 맥히지 않았습니다. 전혀 맥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발언 이후에 나스닥 주가야 특히 트럼프 트레이더와 관련된 종목들은 더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8만 선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신뢰는 중요하다. 근데 신뢰가 떨어지면 시장에서 그 임계 수준을 할 때에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런 것이 오늘 미국 증시에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네. 가. 내가 짧게 할게. 그래서인가요? 이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성과 지표가 나오는 달입니다. 벌써부터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4월달, 5월달 위기설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네, 우리가 이제 2월 이렇게 18일 방송에서도 4월 위기설 얘기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경제 성과가 4월달에 나오죠. 그 1분기 성장률 속보치죠. 4월 말에 나오죠. 근데 두 가지지 않습니까? 바이든오믹스를 지우기 때문에 금단 효과가 나오죠. 정책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자,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경제가 좋았습니다. 근데 완전히 지우개를 갖지 않습니까? 크리프 이펙트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세에 따른 영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바이든 정부의 그 작년 4분기의 성장률이 3.1%입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애틀랜타 GDP 나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이 한 마이너스 2.1%까지 보고요. 네. 그다음에 대체로 0% 나오지 않느냐. 그럼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분기에 3.1%, 지금 0% 나오면 이건 미국 경제 위기론이 대부분 다 경제 평론가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자, 주가가 급락하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애써 외면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은 오늘 그 부담이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부담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호관세에 따라서 오늘 미국 증시가 아주 폭락하니까 본인은 경제 낙관론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 외면상으로 보면 저렇게 낙관론을 얘기하는 측면가 그 숨은 의도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 일전에 말씀드리도록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주무장관인 베센트라든가 스텝진의 최고인 케빈 에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금 반가하는 입장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시장 경제 꽃이 미국 증시의 미국 경제입니다. 그러면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법과 규율과 관행이 무너진다. 정치화된다. 그러면 시장 경제 뭐를 예측합니까?
김대중 앵커가 많이 오는 펄이든가 PBR로 가지고 주가 예측하지 못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화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시켜야 된다. 교과서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무너지다 보니까 뭐 가지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럽니까? 퍼가 낮아서? PBR이 낮아서? 저점이 있기에 주가가 올라갑니까? 정치화됐는데. 그래서 기본이 흐트러지면 얼마큼 무서운 상황이 되는가. 그리고 뭐든지 시장이라든가 증시를 정치적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번에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론을 갖고 오면서 상대국이 보복하면 더 센 조치를 하겠다. 이건 어떤 조치일까요? 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미국 경제 낙관론 이렇게 표현했죠. 지금은 자 수술하는 중이다. 이제 수술은 끝나면 회복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환자가 수술해서 체력이 없으면 더 죽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미국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미국의 학계에서는 뭐냐? 자, 환자 상태가 뭐냐? 글로벌 정도가 가장 세다. 그리고 사실상 미국에서 무역 적자가 가장 심하거든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상호간세 때리고 첫날에 미국의 다른 나라 국가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았지 않습니까? 주가 하락폭이. 이게 증시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증시는 경제 상황을 미리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과연 이게 상호관세가 끝나기 마지막이겠느냐. 물론 선관세 부과 후 협상이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미국에서 보면 관세 부과의 목적이 뭐냐. 국가 채무를 줄이고 재정 적자를 줄이는데 지금 뭐냐. 관세 부과에서 그거 목적 달성했습니까? 근데 다른 국가 보복한다? 그러면 더 세게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이와 같은 조치입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드려야 되겠는데요. 시간을 빨리, 방송 시간이 워낙 늦게 들어갔는데 좀 중요한 내용인데 잘라드리려고 그래가지고 잘라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박 122조. 이거 지금 들고 나옵니다. 이거 오늘 좀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방송하겠습니다. 관세법 330조, 종합무역법, 1972년 비상경제법. 전부 기존의 관행을 무시하는 법들입니다. 이미 폐기해서 너무 강력해서 국제적으로는 WTO 체제 폐기됐던 법입니다. 이걸 꺼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항을 좀 뭐가 목적이 달성됐습니까? 재정 적자가 개선됐습니까? 국가 채무가 줄었습니까? 이제 시작인데요. 그래서 어제 한국 증시가 뭐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서 우리 증시 선방했다. 주가는 뭐냐? 우리 증시는 이제 하더라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그렇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탈돼 가지고 한국 증시라든가 중국에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일 주가가 조금 회복된다고 해서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이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달 환율 보고서 중요하다. 어떤 내용이 좀 다르실까요? 네, 사실 이제 보복의 정대에 따라서 이제 4월 15일 전후에서 환율 보고서가 시청자 여러분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상호관세 부과 거의 동일한 트럼프 진영의 움직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호관세 부과의 유연성 유관세 되는데 마지막까지 비밀을 지켰거든요. 세 가지 안 놓고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많은 얘기 나서 다 틀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정작 때려지는 것이 쉐리딩거 방식으로 세 가지 모두 조합한 방식으로 세게 때렸습니다. 그 분위기랑 비슷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다른 국가들이 보복에서 특히 통화를 절하할 때는 이 환율 조작에서 옴니버스 액트에서 환율 조작을 세게 때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립니다는 오늘 미국 증시가 다우 1600포인트, 나스닥 1000포인트 떨어져서 내일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기술적 지표상. 그런데 증시가 리질런스가 있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선 절반 이상 올라가야 된다. 다우존스가 800포인트 이상, 나스닥이 500포인트 이상. 그리고 앞으로 정책은 계속해서 불확실할 것이다. 그래서 쉽사리 뭐 위기는 기회다, 마이더 딥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 누누이 말씀드리는 불확실성이 있고 불확실성이 더 증폭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술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